30년간 참석해온 동창 모임. 그러나 그녀를 기다린 건 모욕과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검사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웃던 그들은 이제 법정에서 울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견뎌온 시어머니와 칼 같은 며느리가 만들어낸 완벽한 복수. 진짜 가족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어떻게 정의를 되찾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고급 호텔 정문 앞이었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이 밀려나왔고 붉은 카펫 위로 하이힐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유리문 앞에서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회색 코트 자락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에는 오래된 초대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가 낡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초대장이 가리키는 시간은 낡아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은 올해로 30번째였고 정숙이 이 모임에 완전히 참석한 시간도 거의 그만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을 동창으로 부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기 전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이 오늘도 바빠서 못 올 거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어제처럼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늘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정숙은 그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향수 냄새와 꽃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한 미소로 길을 안내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안내 표지판을 따라 연회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질수록 어깨는 더 작아졌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동창의 이름이 금색 글씨로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현수막 아래에는 접수대가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잠시 눈을 내리깔고 명단을 찾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정숙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명찰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반짝이는 플라스틱 위에서 새삼 낯설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명찰이 잘 달렸는지 확인한 뒤 입구에 놓인 전신 거울을 스치듯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단정했지만 화려함 사이에서 유난히 조용한 색이었습니다. 정숙이 연회장 문을 밀자 안쪽에서 웃음과 음악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조명이 정숙에게만 집중된 것처럼 여러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같은 방식으로 그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꽃 장식과 촛불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장식처럼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살짝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을 정숙은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 멈춤은 환영이 아니라 평가였죠. 이명희는 연회장 중앙의 가장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 목걸이와 정갈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사람을 위아래로 재는 듯한 눈길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명희는 일어나 인사를 하는 대신 정숙을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그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이 닿는 순간부터 오늘의 모욕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가끔은 두 손을 사용하면 떨림이 줄어드는 법이었습니다. 정숙은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시선을 테이블보에 고정했습니다. 그때 가까운 테이블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의 끝은 분명히 정숙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정숙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 척을 하는 일이 30해 동안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이 왔네. 누군가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의 테이블에서 몇몇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반가움이 아니라 재미에 가까웠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살짝 다물고 억지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명희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 덕분에 왔니? 정숙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말꼬리가 잡힐 것이고 말이 길어지면 더 많은 칼이 날아올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칼들을 하나하나 맞아본 사람처럼 침묵을 더 단단히 선택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잠시 연회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수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또 다른 손님이 드나드는 것뿐이었고 그때마다 정숙의 기대는 아주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가방 안쪽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숙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래된 조각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조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다시 삼키며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동창들이 서로의 근황을 자랑처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외국 대학에 갔다고 했고, 누구는 남편이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끝마다 웃음이 달렸지만 웃음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 또렷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속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표적은 늘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거울을 보듯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참자. 정숙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는 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연회장 입구 쪽에서 직원이 누군가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검은 정장 차림의 여성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자세가 눈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괜한 기대일까봐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그 사이 명희 쪽에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이 자신에게 올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숙이는 늘 조용해서 좋아, 그렇지? 정숙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찔했습니다. 정숙은 물컵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정숙은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손가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아주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수진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연회장 안을 한번 훑어보고 가장 먼저 정숙이 앉아 있는 구석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정숙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사람이 정말 수진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진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걸음은 오늘 이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걸음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테이블마다 접시를 내려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정숙은 접시 앞에 놓인 수저를 바라보며 오늘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이 자리는 늘 그렇듯 먹는 자리라기보다 견디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명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명희는 이 모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연회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오늘의 첫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손주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엮어가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과시가 섞여 있었고 서로를 확인하려는 눈길이 오갔습니다. 명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새 사업을 시작한 동창의 이름을 부르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몇몇은 일부러 크게 손뼉을 쳤습니다. 축하의 박수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누가 더 위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시선이 천천히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숙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명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곧 칼날이 될 것을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웃는 얼굴로 정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말이 무엇일지 이미 짐작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시선이 자신에게 모였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명희는 정숙에게 요즘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에는 답을 원하지 않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희 옆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은 가볍게 시작됐지만 금세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숙의 역할을 비틀어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말끝에는 조롱이 붙어 있었고 그 조롱은 연회장 중앙을 가볍게 맴돌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서서히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냅킨을 접어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정숙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다시 한번 말을 보탰습니다. 정숙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며 그 겸손을 이용해 다시 한번 눌러앉히려는 태도였습니다. 연회장에는 웃음과 박수가 섞였지만 그 속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면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직원이 다가와 명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명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입구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짜증과 궁금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다시 정숙을 한번 훑어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정숙에게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사진을 찍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은 채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이 그대로 남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숙의 어깨는 더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정숙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던졌습니다. 정숙의 귀에만 들리도록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친절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상처를 긁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다시 한번 연회장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다음 순서를 안내하며 모두가 즐기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웃고 누가 고개를 숙이느냐였습니다. 정숙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시야 한쪽에서 검은 정장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고든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는 고개를 완전히 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연회장 안을 가볍게 훑어본 뒤 정숙이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기대를 경계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명희 역시 그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모임의 흐름을 깨는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무언가를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음에서 벗어나자 복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카펫 위를 밟는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김정숙은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을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복도 끝에 가까워질수록 걸음을 늦췄습니다.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숙을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정숙은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뜨지 않아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복도에서 자신을 찾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늘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윤희가 가장 먼저 정숙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은 연회장 안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최영자와 또 다른 동창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세 사람은 정숙을 중심으로 반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뒷걸음질을 치려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정숙은 도망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30회 동안 반복된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조윤희는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연회장에서의 웃음과 달리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정숙이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최영자는 손가락으로 정숙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에는
오래된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정숙의 과거를 암시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창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평가가 끝난 눈길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정숙을 사람이라기보다 이야깃거리로 대하는 눈이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윤희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정숙과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정숙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영자는 복도 끝을 한번 힐끗 보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함께 묘한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울면 또 다른 먹잇감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윤희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상대가 무너졌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더할 말이 없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카페 뒤를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에는 정숙만 남았습니다.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벽에서 등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는 억울함과 체념, 그리고 익숙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넘기자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체념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발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정한 리듬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정장 차림의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복도에 앉아 있는 정숙을 발견하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숙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수진은 정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올려다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을 떨궜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정숙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손끝에서 더 이상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떨림이 수진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이 복도에서의 일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박수진은 정숙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정숙은 수진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의 손은 단단했고 그 온기는 정숙의 떨림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진은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정숙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 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위로이자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척할 시간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수진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서 한 걸음 늦게 따라가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도착하자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췄습니다. 정숙을 돌아보며 짧게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이제 끝내자는 의미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복도에서의 정적과 달리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명희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명희의 눈이 정숙에서 수진으로 옮겨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불편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명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연회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걸음은 주저함이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뒤에서 한 발 물러선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앞에 서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희는 수진에게 누구냐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회장 안의 대화가 하나둘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들던 손들이 멈추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수지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말은 인사도 설명도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배지를 꺼냈습니다. 빛을 받은 배지는 연회장 조명 아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로웠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수진의 손에 들린 배지를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명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선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 문제나 감정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급격히 식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동창들은 말없이 자리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갑자기 자각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앞으로의 만남은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여전히 떨림은 남아 있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숙에게 향했지만 그 시선의 결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웃을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는 듯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회장 안에서는 다시 음악이 흘렀지만 그 음악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 밖에서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30해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섞인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숙의 집 거실에는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과 소음은 사라지고 익숙한 소파와 낮은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수진의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집 구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찻잔을 꺼내는 손길에는 급함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일부러 시간을 천천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연회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 울던 자신과 그 앞에 앉아 손을 잡아주던 수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찻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정숙의 앞에 먼저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그 김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수진은 정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도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떨리던 손끝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오래된 기억의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낮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숨을 내뱉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의 태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시기에 명희의 남편이 접근해 왔습니다.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말로 시작된 관계는 곧 덫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남편은 서류에 서명했고 그 서류는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은 정숙의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경찰 조사와 주변의 시선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과정에서 명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명희의 침묵은 대가를 요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남편이 감옥에 갈 수 있었고 침묵하면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그 선택의 무게를 설명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분노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국 침묵을 선택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이였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아이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월 동안 명희는 그 침묵을 이용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의 조롱과 무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자 협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오래된 자료와 최근의 기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야기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수지는 정숙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준비가 끝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괜히 더 큰 상처만 남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일은 복수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숙이 3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이 이제는 끝나야 할 때라는 의미였습니다. 정숙은 서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질 줄 알았던 종이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온기가 단순한 종이의 온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허락이자 긴 침묵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의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청 건물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지만 조사실이 있는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윤희는 조사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는 동안 윤희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미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윤희는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박수진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진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연회장에서 보였던 차가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자리가 변명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윤희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가 내려앉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윤희에게는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스스로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수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조사실 안에 일정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오래된 사건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날짜와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윤희의 시야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들은 윤희가 애써 외면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오간 자금,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 그리고 사라진 증거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설명은 감정이 배제된 사실의 나열이었지만 윤희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윤희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참고인일 수도 있고 피의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기준은 윤희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이 왜 그때 침묵했는지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사업 실패와 빚, 그리고 명의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윤희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태도는 연민이 아니라 공정함에 가까웠습니다. 윤희는 그 점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윤희는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그 변명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윤희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그 녹음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숨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는 체념과 함께 아주 늦은 후회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붉은 불빛이 들어오자 조사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윤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명희가 어떻게 사람들을 묶어두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조사실 시계의 초침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초침 소리는 오랜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해를 지탱해온 거짓과 침묵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지방법원 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발소리가 울렸고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방청석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이명희와 몇몇 동창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예전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고 눈은 판사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익숙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자는 피고석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정숙 쪽을 힐끗거리며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늦게 찾아온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검사석에서 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준비해온 서류를 정리한 뒤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과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0해 전의 사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그리고 조직적인 침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설명은 듣는 이들에게 무거운 침묵을 안겼습니다. 피고석에서 명희의 어깨가 점점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들고 버티려 했지만 증언과 자료가 이어질수록 그 태도는 무너졌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겪은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서류에 남지 않는 상처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법정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방청석의 정숙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법정 안에 묘한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이 가장 큰 증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판사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명희에게는 실형이 내려졌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책임에 맞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법정 안에는 짧은 탄식과 흐느낌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행동에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향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판결이 끝난 뒤 검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으로 향해 정숙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확인하듯 묻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만족이나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는 아주 조용한 마무리의 신호였습니다. 수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피고석이 아닌 법정 출구를 향해 고개를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6달이 흐른 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작은 카페 테라스에는 연한 바람이 불었고 테이블 위에는 꽃잎 몇 장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한결 편안했고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정숙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깨에 힘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정숙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표정에는 걱정 대신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로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30해 동안 참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후회가 아닌 담담한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해온 방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정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존경과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정숙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나 사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정숙은 의자를 가볍게 밀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자는 손짓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손짓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완전한 화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등을 돌린 채 남겨두지 않는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약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은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맞이할 준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랑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서 있었음을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테라스 위에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정숙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참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30해를 지나온 끝에야 도착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은 그렇게 잠시 머물다 조용히 지나갔습니다.